다큐멘터리는 어떤 그 사람들의 이야기, 좀 더 사실에 기반한 어떤 다양한 현장들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에 좀 역할이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좀 일상 속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스쳐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혹은 우리 일상 밖에 있어서 우리가 평소 일상을 지내는 거라면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거를 좀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어떤 다큐멘터리의 역할인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다른 이제 영상을 찍는 형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그러니까 사진이랑 영상의 역할이 뭘까를 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었는데, 결국에는 영상은 소설의 역할을 하고 흘러가는 이미지들을 이제 조합을 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든다는 점에서, 사진은 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장의 이야기로 꾹꾹 눌러 담아서 단순히 어떤 하나의 어떤 이미지 파편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가 담길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작가가 은유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진 작가의 역할이 그런 것이고 사진의 역할이 그런 것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모두가 사진을 찍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어떤 조그만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시대가 됐고, 그래서 모두가 사진가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실제로 저도 이제 프리랜서로서 이제 사진을 찍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가도 바뀌지 않고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십 장 수백 장의 이미지를 보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미지를 보는 어떤 수준, 이미지를 해석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이런 수준이 되게 높아졌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사진가라는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좀 더 사진의 본질이나 역할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어떻게 전달할지를 계속 숙고해야 되고, 그렇게 이제 수많은 생각들과 과정을 거쳐서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사실 집회 현장이나, 저도 보도사진 현장을 이제 기자가 아니라 이제는 작가로서 현장에 나가게 되는데, 수많은 기자들의 카메라도 있고 일반인들의 카메라도 있고 스마트폰을 들고 나오는 유튜버들의 카메라도 있고,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의 카메라도 있거든요. 근데 다 다른 역할을 하잖아요. 어떤 사실을 대중들이나 독자들에게 전달할 거냐, 뭐 아니면은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뭐 내 SNS 팔로워들한테 전달을 할 거냐, 뭐 이런 거지만, 다큐멘터리 사진가들은 결국에는 좀 내 이야기를 담으려고 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현상을 바라보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를 보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했었지, 내가 바라본 세월호는 무엇이었지, 대중들한테 세월호는 어떤 의미로 다가가야 되지 라는 그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담는다는 거, 그러면 또 결과물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단위를 한 사진들을 그렇게 찍어내는지, 그리고 사진들을 어떻게 묶어서 편집하고 전달할 건지, 그거에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계속 그 어떤 무거운 사회 이슈들을 따라가면서 작업을 했었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세월호 참사도 그렇고, 밀양에 들어섰던 그 고압 송전탑, 거기에서 싸우는 주민들을 취재하기도 했었고, 그러고 나서 뭐 수많은 어떤 노동 현장들을 가기도 했었고, 최근엔 이태원까지 그렇게 갔었는데, 뭔가 좀 내가 좋아하는 걸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찍는다는데 너무 막 그렇게 사회적으로 무겁게 따라가는 그런 거랑 조금은 다르게,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됐던 거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가장 먼저 생각난 게 프로레슬링이었어요. 지금까지도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 스포츠고, 제가 거의 유일하게 보고 있는 스포츠고, 어릴 때 이제 아버지랑 같이 TV에서 WWE 같은 북미 프로레슬링을 보던 기억이 있었고, 근데 한국에서 프로레슬링을 하는 사람들을 알게 된 거는 한 10년이 좀 넘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 SNS, 페이스북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레슬링을 하는 거를 올리는데 핸드폰으로 찍은 것 같은 퀄리티에 어떤 한 농막에서 이제 링을 차려놓고 거기서 경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열광하고 있고.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어떤 한마디 궁금증이었거든요. 이 사람들 이거 왜 하지? 하는 그런 생각? 근데 그거는 좀 어느새 이제 대학생이 되고 하면서 작가 생활을 하고 하면서 잊고 있었어요. 유튜브를 이제 영상을 보고 뭐 프로레슬링 검색해서 뭐 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여전히 단체 이름만 바뀌어가지고 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사람들이. 진짜 궁금해졌죠. 도대체 이걸 왜 아직까지 하고 있지? 하는 생각. 그래서 무작정 찾아갔어요. 1년 정도 지켜만 보다가 이제 사진을 찍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프로레슬링 대회의 모습이나 백스테이지에서는 어떻게 선수들이 지내는지, 아니면 일상은 어떻게 선수들이 지내는지, 뭐 이런 거를 좀 사진을 찍고 인터뷰 같은 것도 하고, 아니면 같이 놀러 가기도 하고, 그러면 많이 가까워지고 이제 하는 단계고요. 근데 그러면서 좀 더 이 한국 프로레슬링을 좀 더 내밀하게 바라보게 되고,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좀 다면적인 면이 있어서 거기에서 오히려 고민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떤 따라왔던 사회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프로레슬링의 이야기 생각해 보면은 좀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저의 결이 어떤 우리가 소위 관념적으로 이야기하는 평범한 일상에서 조금은 비껴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는 좋아하는 거 아닐까라고 지금까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주류의 어떤 스포츠가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작업 노트에 일단은 끄적끄적을 하고 있고, 프로레슬링 이후에 아니면은 또 동시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좀 찍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